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전셋값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반값 미만으로 뚝 떨어진 단지들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전세 수요는 급감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들은 급매로 매물을 내놓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전셋값 하락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올 한 해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 해안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신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장, 2023년에 대한 시장 전망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 연구기관들에서는 2023년도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경기 침체는 사실 구체화되어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심한 경우는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까지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전망 역시 그렇게까지 밝지는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2022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너무 급격했던 주택가격 상승분은 거의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작년과 같은 심한 경착륙보다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서 연착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조금 더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을 많이 쥐고 계시는 분, 특히나 이런 분들께서는 앞으로 올 시장에서 상당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훌륭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시간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서 저와 상담 후에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나 이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완화책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시장에 대한 방향들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책들 잘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제가 그때 통화할 때, 네, 저기 파주 운정 시티 프라디움 거기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 거기 잘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분양 당시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것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자꾸 갈수록, 사람들이 계약자가 줄어들고, 뭐요? 여보세요? 마르트 회사에서요? 회수요. 자, 우리 시청자분 여보세요? 네. 지금 파주 네, 운정 시티 말씀하세요. 프라디움 분양을 받으셨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물론 계약을 했긴 했는데 네. 사실 가성비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데 그 가격이 너무 센 듯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거기 다 받긴 받았는데 네. 분양을 받긴 받았는데 그 잘한 건지 아니면은 어쩐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 이 드린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전문가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예예.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예예. 예, 저랑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예. 요새 들어가지고요. 옛날에는 네. 그랬잖아요. 옛날에 시청자님께서 몇 년도에 분양을 받으셨죠, 이거를? 이제 22년. 22년. 작년이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 얼마 안 되셨어요, 분양 예, 받으신 지가? 작년 제가 10월 달인가 받았을 거예요. 작년 받았는데 10월 달. 예, 예.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죠, 네. 거기 파주 운정에서도 거기가 이제 운정 3지구인데 예, 3지구에서 GTX 주변이에요. 예, GTX에서 반경 1km 반경 1km 주변이니까 네, 또 앞으로 인프라가 그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아주대병원이라든가 메디컬 센터라든가 암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앞으로 호재가 있긴 있어가지고 네, 또 그쪽을 저도 어느 정도 심악산 밑에 가지고 예. 어느 정도는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 그걸 알고 있어서 그리고 정남향이고 또 시티 프라디움이라는 건설회사가 그렇게 일군 업체도 아니고 유명한 그런 건설회사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위치라든가 입지가 괜찮고 또 두 번째로는 정남향으로 전부 집을 짓고 해서 네, 좋아요. 시청자님, 제가 이제 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예.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리고 건축하는 그 양식 자체가 시청자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정남향에다가 이런 예, 말씀들을 예, 예. 이제 하신 거잖아요. 좋은 점들. 그리고 이제 또 네. 교통 면에서도 네. 이제 GTX가 그렇게 그렇게 멀진 않고 네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님 선택을 말씀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들었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장점이에요. 장점, 좋은 점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지역하고 모든 아파트에는 장점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예, 다른 예. 더 비싼 데일수록 더 장점이 많다는 얘기고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가격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모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격은 지금 가격은 물론 이제 층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15층 건물에서 아니요, 시청자님. 예, 지금 분양받으신 그 아파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모든 지역들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 나오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요? 기존 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분양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자재가 올라가고 어쩌고 해갖고 자꾸 분양가는 내리진 않더라고요. 분양가는 지금 안 내려요. 왜냐하면 분양가 내려요, 더 예. 싸게 하면 적잖아요. 네. 기업들이나 시행사나.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여태까지 설정해 놨었던 분양가를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 예, 예. 분양가가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뭐냐면 주변의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안 떨어지고 계속 고분양가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야, 그래요. 자, 알고 그렇죠. 지금 있습니다.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들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끌고 가고는 싶은데 분위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예, 예. 그러니까 걱정돼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잘했는가 그래도 네. 어쨌거나 제가 이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시티 프라디움이 작년 10월 초순인가 중순인가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네. 그 당시 초순인 거예요. 18일쯤 되니까 제가 그런데 그때까지만 그게 하루하루가 틀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다 네. 분양이 거기는 다 거기가 분양이 다 되고 경쟁률이 제법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호반 서밋이라든가 이런 데 미분양내가 속출해 버린 거예요. 네. 예, 물론 이제 시티 프라디움보다도 조금 입지 같은 건 좀 떨어져요. 그 호반 서밋 같은 데.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될 줄은 알았어요, 제가. 자, 근데 그 시청자님. 뒤로부터 계속 미분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님,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이제부터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예, 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예, 입지라던가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분양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시청자님은 저한테 확인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잘했냐, 잘못했냐.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거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양가라던가 시기라던가 입지라던가 이것저것 감안했을 때 아주 훌륭한 분양가에 잘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예.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값들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그건 기존 GTX, 주택이죠, 기존 주택. GTX 말씀을 하셨는데 GTX 기본료가 2,800원 가까이 가요. 예, 거기다 거리비를 5km당 한 220원에서 230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 50km 가까이 되는 강남까지 출퇴근하려면 기본료만 5,000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GTX 타면. 그러면 GTX 타고 매일 출퇴근해버리면 한 달 교통비가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서 여기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파주 운정의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파주 운정 신도시랑 직장 거리가 가까우신 분들이 이쪽 일대에서 출퇴근하는 용도로 파주에 들어가서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청자님께서 집으로서 거주하실 집으로서 분양을 받았다면 가격하고 관계없이 좋은 점들이 앞으로 아주 뭐 장기간에 걸쳐서 좋아질 테니까 그냥 조금 비싼 값에 집 샀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끌고 가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 예.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계약금을 얼마 걸었다. 근데 이 계약금 그렇게까지 많지 않으니까 계약금 포기하고서 내가 중도에 하차해서 더 좋은 입지를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면 아깝겠지만 계약금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두 개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집으로서만 그냥 생각을 하실 거라면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된다. 예,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 하나로서 가격을 많이 높여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싶다면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따른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세 차익으로 해서 그러거나 네. 서울 강남권이나 이런 데 출퇴근으로 해서 그 집을 거둔다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걸로 패고 네. 거기 그냥 내 주거 목적으로 해서 그 예. 주변에 일터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런 용도로 내가 그냥 주거 목적으로 해서 그냥 거기 공기 좋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싶다. 예. 그런다면은 받아라 이거죠. 그렇죠. 말씀을 예, 예,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목적에서 거기 받았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그러면 네, 예, 여기까지만 손해 안 정해드릴게요. 보고 네. 지금 현재 돈 가지고 온다면은 그 금액에서 손해 안 보고 그냥 예, 계속 머물러 있어도 네, 그냥 앞으로 향후 예, 모든 사람들이 뭐 좋아하면은 공기 좋고 살기 좋으면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죠. 뭐. 예, 집으로서 그렇게 좋은 측면만 보시면서 하셔도 네. 뭐 대출 많이 안 받으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아니 대출은 우리도 좀 받으니까. 근데 그게 네.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한 10초 내로 하겠습니다. 4억 7,500이 받았는데 예, 34평이요. 네, 34평 이게 84제곱미터예요. 네, 네, 전용 면적. 근데 4억 7,500에 받았는데 거기에서 발코니 확장비,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옵션 하다 보니까 5억 2천 정도 가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일단 돈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분양 받으셨고 취소 안 할 거니까. 예, 예. 예, 집으로서 생각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에 따라 좀 답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분양을 이미 받으셨고 거주 목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동탄 이신도시에 사는데요. 네, 동탄역에 집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주변에 또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역 주변에서 이번에 한 2년 반 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두 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금융 위기 때문에 다 이제 집값이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사는 집은 좀 그래도 그나마 뭐 분양가에 살아서 괜찮은데 그 소형 아파트 25평을 사는 거는 이제 임대를 주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동탄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별로 이렇게 시세 차이는 안 날 것 같고요. 자, 지금 동탄에 집 두 채,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오피스텔 두 채라고 하셨어요. 동탄 이신도시. 정확한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집이요? 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년 전에 네, 그 동탄역 린스하우스라고 있어요. 네, 오미 1차인데 그건 40평짜리가 이제 그 거의 분양가에 이제 이제 분양받은 거고 그 시기에 좀 여윳돈이 있어서 그 영천동에 동탄 로얄 듀크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시기에 4년 전에 임대를 주고요. 네, 그리고 주면서 한 2년 반 전에 그 역 주변에 역하고 좀 가까운 데예요. 제가 사는 대학은 조금 건너편에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어요. 삼성 그린코아 그런 네, 거를 그 주택을 한 1.5룸을 두 채를 받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분양받을 때 그 일반 사업자로 받았어요. 주택이 두 주택이 있으니까 사업자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채는 이제 이번에 월세가 나가고 한 채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기업 대출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전망이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놓기도 그렇게 뭐 쉽진 않더라고요. 자, 지금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동탄에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들 전망 어떤지, 그리고 매도를 하면 어떨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전망하고 시세 차익이 적은 이제 오피스텔 기준을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네. 오피스텔이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하나 더 보유주인 그 소형 아파트도 그것도 이제 매도 계획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와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운됐어요? 새해 첫 해부터. 목소리가요. 예. 약간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 고민이 깊으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지금 분위기 많이 안 좋죠. 예, 그건 이제 그 오피스텔 예. 분양받을 당 2년 반 전엔 전혀 그런 네. 거를 못 느꼈는데 네. 이제 이번 5월부터 이렇게 네. 많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서 예.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시청자님께서도 네, 이렇게까지 급하게 분위기가 바뀔 줄은 모르셨죠. 이 정도까지는 네.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요. 네. 급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네. 전조 증상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언제부터 그랬냐면 네. 2021년도 9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대출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돈줄을 차단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시장에. 돈줄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예, 거래가 전멸이라고 그렇죠. 많이 그러죠. 거래가 어느 정도로 없냐면 서울로 예로 들게요. 서울이 네. 한 달에 아파트 거래가 평균 한 6천 건 정도는 있어야 돼요, 매매 거래가. 네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0개가 안 돼요, 매매 거래가 한 달에. 네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 정도면.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동탄의 아파트건 아니면 오피스텔이건 요거 매도를 생각하셔도 쉽게 매도되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 의사랑 관계없이 앞으로 좀 더 끌고 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끌고 가야 됐을 때 내가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들어질 정도로 어려운 일이 뭐가 생길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용. 네네. 그럼 부동산 끌고 갈 때 발생할 비용이 뭐가 있겠어요? 이자 비용이 대출 그렇죠. 비용 되겠죠? 이자 비용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 시청자님처럼 주택 수가 많으신 분들한테 어떤 네. 게 불리하겠어요? 다주택에 대한 뭐 이렇게 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세금 나오죠? 세금? 네, 세금. 예. 그렇죠.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요 두 개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일단 버텨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좋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안 팔리니까 버틸 계획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오피스텔 분양받으실 때 일반 임대사업자는 냈다는 얘기는 대출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계약금만 내고 네. 오피스텔은 중도금이 무이자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입주를 이제 2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한 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커버는 되는데 네. 한 채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예요? 준공 떨어졌나요? 오피스텔? 예. 그래서 입주한 지가 입주했어요? 11월. 네. 11월부터 했어요. 12월부터? 11월. 11월부터? 11월. 시청자님 이거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네. 전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으로 안 쓰겠다고 약속하고서 혜택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택이 아닌데 전세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세입자가. 그러면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들어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면 월세를 낼 수 있는 자금력이 시청자님께서 있으셔야겠죠. 잔금 치르고. 네. 그런 정도의 현금은 되시나요? 그래서 한 채도 한 뭐 음. 9천만 원 정도 저 기업 대출을 받았고요. 예. 그거는 다 그 이틀 전에 네. 12월 30일 날 그 취등록세를 완납했어요. 그러시면 시청자님 지금 월세로 두 채 다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월세로 근데 저는 그냥 뭐 은행에 대출 네. 그렇게 있는 것도 별로 선호하는 축이 아니니까 예. 그 목돈이라도 들어와서 예. 대출을 좀 덜 받았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좋죠. 예, 그래서 근데 뭐 문제가 뭐냐면 전세를 들어와서 살 만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전입 신고를 못 해요. 전입 신고를요.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쓰는 거 걸리면 부가세 네. 환급받은 거 다시 다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어, 그러면 전세를 전입 신고도 못 하는 조건으로 이만큼 목돈을 넣어두실 분들이 흔치는 않겠죠.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월세로 아마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만약에 요거를 받을 능력이 있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요렇게라도 받아서 시청자님께서 월세 일부 받으시면서 끌고 가셔야 될 거고, 또 두 번째로 세금 문제 한번 보면 주택 수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시청자님 종부세 작년에 혹시 내셨나요? 예, 이번엔 있어요. 얼마 정도 근데 나오셨나요? 저희가 공동명의로 했어요. 모든 공동명의세요? 주택을 다 50% 지분 시 50대 50으로. 네, 좋아요. 그러면 아마도 세금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종부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앞으로 버티기 들어갔을 때 위험할 만한 상황은 전세가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이거를 잔금 칠 여력이 안 되는 위험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치면 월세를 받으셔가지고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동탄 2기 신도시가요, 아직까지는 주택 입주만 들어갔지 상업시설이나 뭐 교육 업무시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완전히 안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갖춰져 줘야지 동탄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들어가서 살 만한 분들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위치가요. 예. 제가 사는 집도 그렇고 동탄역에서 3, 4분 거리예요. 제가 현재 예. 사는 집은. 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이요. 거기 그 네. 도로를 뚫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그런 점들 말씀하셔봤자 실제로 임차인이 맞춰지냐 안 맞춰지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건 앞으로 좋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거기가 시청자님께서 할 수 그- 있는 방법은 네. 세입자부터 네. 맞추시는 것 같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다른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삼성전자 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요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맞춰 보시란 예, 얘기예요. 예, 법인으로 네. 법인이 조금 이제 그
새로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네. 그거를 조금 이제 고려해갖고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뭐. 한번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네, 물건을 내놔서 맞춰지냐 안 맞춰지냐의 문제니까 일단은 한번 내놔 보시고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도도 한번 같이 내놔 보세요.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한번 보시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물건을 떨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 오피스텔은 별로 그렇게 여기도 좀 맞는데요, 많은데 예.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제가 갖고 있는 1.5룸하고요. 네. 새 주고 있는 저기 소형 아파트하고는 예. 그래도 아파트가 낫겠죠? 오피스텔보다는 투자 가치가?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훨씬 낫죠. 아, 낫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용도가 달라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월세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좀 창출을 해내야 될 거고요. 아파트는 지금 모든 지역 경기가 다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버티기 들어가면 장기간 버틸 생각하셔야 돼요. 5년이건 10년이건. 근데 여기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서 중과세가 네. 없어졌다가 하니까요. 예. 그건 좀 안심하고는 있어요. 그래도 네. 이런 식으로 규제 완화해 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시장 수요가 붙어주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부양책을 기대를 해봐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는.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올 한 해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의 흐름, 움직임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시기이고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만큼 그 알맞는 대책들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이나 1대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 해결해 드릴까요? 네. 성남 산성역에 있는 포레스토아하고요. 네. 송파구에 있는 헬로우시티요. 자, 지금 여기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 아들이 네. 그 집을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아들 자금에 맞는 거는 지금 성남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토아고요. 네. 근데 아들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쪽 안 가고 자기는 이제 그 송파에 있는 헬로우시티를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과 그리고 가락동 쪽 아파트 실거주 목적이시고 매매를 네네. 매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전문가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아드님이시라고요? 네네.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나요? 네네. 92년생이에요. 그럼 신혼이신가요? 네네. 이제 자녀 키우고 살만한 새 아파트를 찾으시나 봐요. 네네. 그래서 두 개 다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를 보고 오신 건데 네네. 자금 여력이 혹시 얼마나 되실까요? 자금 여력이 성남에 있는 헬로우시티는 융자를 안 얻어도 돼요. 융자 안 얻어도 된다. 30평대인가요? 30평대? 네네네. 30평형이 네. 지금 한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까지 가더라고요. 한 10억 된다고 보고. 네네. 그리고 저기 근데 이제 헬로우시티는 자금이 부족하고요. 헬리오시티가 요새 한 13억, 14억 부르나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자, 시청자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다른 측면에서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시청자님은 이제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시장이 흘러왔었던 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죠. 네네네. 만약에 시청자님한테 네.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에 사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2013년도, 14년도에 사고 싶으세요? 글쎄 저가 그 무렵에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잘 기억 안 2009년이 더 낫겠죠? 좀 더 빠른 게 낫다. 네네. 근데 2009년에 저 잘 2009년 생각이 안 나요. 그 가격보다 무렵에 제가 2012년 가격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저는 그때 거는 네. 제가 잘 생각이 안 잘 나요. 기억이 안 저는 나세요? 과거에 집을 샀기 때문에. 제가 네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네네. 올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올해는 내년 연말까지 제 생각에는 더 빠질 것 같아요. 내년 연말이라고 하면 2024년도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지금 깜빡깜빡 벌써 해가지고 23년도예요, 시청자님. 23년도 말 정도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한 1년은 더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뭐 아드님한테 기다리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 아들은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제 예. 자금이니 뭐니 그런 거를 갖다가 또 이제 네.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생각은 이거잖아요. 가격은 더 빠질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미리 골라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아들은 근데 네. 이제 젊은 애니까 예, 막 잠실 이런 데만 바라보지. 뭐 예.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빚 얻지 말고 네 자금에 맞게 살아. 네. 막 이렇게 이제 권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집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자 무섭잖아요, 요새. 네네네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네. 13억, 14억짜리 집 중에서 한 네. 3억 정도 빚내 가지고 사는 거면 LTV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뭐 10%도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맞아요. 이것까지 이 정도의 대출까지 무서워할 상황은 아니에요, 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네네. 13억, 14억 하는 집이 시청자님 말씀처럼 한 네네. 1년 더 빠져서 10억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피도 안 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네. 만약에 집값 더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요 두 개만 딱 집어가지고 보지 마시고 네네. 더 아들은 좋은 지금 지역도 잠실 볼 뭐 필요 이런 데 있다는 보고 얘기예요. 있어요. 더 좋은 지역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들은 그러니까 상급지만 보고 있더라고. 네. 잠실하고 뭐 강남 이런 데 이제. 저는 이제 잘 하시는 상급지. 거라고 봐요. 아, 근데 이제 10억이라는 엄마는- 현금이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욕심을 내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저희 들어서. 아들은 욕심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고 그리고 아들이 예. 이제 직업이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하고 며느리는 욕심을 내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좀- 제가 말씀드린 욕심은 뭔지 알아요? 아, 몰라요. 아드님 생각보다 2배는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아, 뭐냐면 그렇군요. 현금 10억이면요. 네네. 집값이 떨어져요. 13억, 네네. 14억 하던 게 예를 들어 한 10억 됐다 쳐요. 네네네. 지금이야 물론 전세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죠. 전세값도 네네, 떨어지고 그렇죠. 있지만 네네. 전세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가보다는 좀 더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더 네네. 먼저 반등했다는 얘기는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갭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네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살짝 올라봐요. 네네. 그러면 저라면 2채 사죠. 10억 가지고. 네. 한 채 사서 좋은 데다가 한 채 사가지고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네. 짧게 왔다 짧게 가는 이 시기에 네네. 집을 한 2채 사가지고 한 채 팔고 남은 현금을 불려가지고 또 뭔가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네. 집으로서만 볼 게 아니라 네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시야를 좀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예. 말씀은 이제 저희 아들 젊은 아이들 생각이 더 옳다는 거죠. 제가 고집하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저도- 말씀도 틀린 거 없어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만 하니까 저는 그냥 아직 신혼이니까 예. 공기도 좋고 그냥 저는 이제 공기나 아늑한 걸 따지면은 제가 네. 한번 제가 개포동은 이제 옛날부터 제가 살았으니까 그쪽 지역은 잘 알고 잠실도 잘 아는데 네. 삼성역 프레스토아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엄청 넓죠? 엄청 넓고 저는 지하 이제-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죠? 아니 그런 걸 네.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저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저 입장에선 공기가 좋으니까 그냥 예. 아이고 왜 뭐하러 저렇게 번잡한 데서 살까 그냥 공기 좋은 데서 살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공기 좋은 데서 살면 돈이 안 돼요. 맞아요.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가봐요. 공기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돈이 안 무슨 되잖아요. 말씀인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아드님이나 며느님께서 소득도 좀 높으신 전문직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네네. 지금 아드님 생각보다 더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예, 잘 한번 전달을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직은 뭐 매수라든가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2817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서울 일대 민간과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지금 공공분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분양장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여태까지 계속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미뤄왔었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민간 분양의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부에서 2019년도께 발표했었던 3기 신도시.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토지 수용 및 보상을 거쳐서 필지 정리가 다 돼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이 본 청약으로 바뀌는 시기가 목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분양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거냐, 이 질문이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요, 이 건설 경기라는 측면에서 먼저 이 분양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했다가는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시장 분위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주 주요한 지역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서울의 아주 좋은 입지의 대규모, 최대 규모의 단지에서 분양을 하더라도 가격이 보통의 일반적인 수요자의 눈높이에 안 맞으면 청약이 제대로 안 돼 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장들이 올 한 해 내내 펼쳐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양 단지들을 몇 군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 철산에서 분양하고 있는 단지가 하나 있죠. 철산의 8, 9단지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단지인데, 주변에 있는 20평대 괜찮은 아파트들의 금액대가 지금 꽤나 많은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어요.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진 금액은 거의 30% 가까이까지, 한 9억, 10억 갔었던 게 한 7억 선까지 떨어진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거의 8억이 넘는단 말이죠. 이것저것 확장비니 감안하면.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긴 공사 기간 동안의 중도금이라던가 뭐 잔금 때의 그 이자 납부하는 비용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보유, 분양받고서 지어지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가격 비교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그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이자 같은 측면 역시 까다롭게 따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상당히 낮아졌고, 특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또 일반 분양 가점제로 넘어가더라도 당첨되는 가점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는 측면이 있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1순위로 당첨되려면 평균 56점에서 높게는 60점 넘어가야지 당첨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카트라인이 아예 40점대까지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분양이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관심 끄셨던 분들, 이 분양하는 단지에 관심 가지실 필요는 있다. 다만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은 가격적으로는 절대 싸지 않다. 건설 경기의 하락이라던가 원자재 값의 상승, 또 인건비 상승, 이런 측면들 때문에 분양가는 절대로 쉽게 떨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 미계약분이라던가 준공 후 미분양분,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또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뭐 양도세에 대한 비과세라던가 여러 가지의 유인책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정부의 부양책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 측면, 공공분양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분양은 당연히 가격적으로는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에 최근에 가장 먼저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인천에 있는 계양신도시인데, 지금 인천 계양신도시의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얘기 반, 생각보단 비싸다는 얘기 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분양에 대한 비율이 높고, 그중에서도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공분양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당해 지역에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분양 물량이 25%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공공분양을 노리시려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혹은 생애 최초, 또 기관 추천, 노부모 봉양, 이런 분들께서는 해당 지역으로 미리 주소지를 옮겨놓고 2년 정도, 본 청약이 될 때까지 2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이 당첨이 될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역시나 이 공공분양 역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가격이 싼 만큼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면 이상한 조건들이 붙어 있는 대출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익 공유형이라던가, 뭐 수익 공유를 해서 남은 그 차익 중에서 상당 부분을 뺏어가는데,
아이를 몇 낳으면 이거를 좀 깎아주겠다. 이런 식의 이상한 대출 조건들을 붙이는데 이런 대출 조건도 상세히 따져보고서 민간 분양하고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눈여겨봐야 될 키포인트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560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현 시점 대전 일대 아파트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자세한 위치라든가 아파트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어느 정도 답변에는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쪽 아파트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전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광역시 전체가 분위기가 다 다르고 또 지역적인 특색들도 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아주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젊은 생산 가능 인구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지금 20대, 30대의 젊은 연배들은 전부 다 서울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 또 연세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간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광역시라고 해서 이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절차에서 건너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직장을 쫓아가지고 지방 광역시에 터전을 잡아야 되는 젊은 세대가 지방 광역시에 집 하나 사서 내 터전을 마련해놓고 거기서만 안주한다면 사실 서울 수도권 일대와의 격차는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은 거주를 대전 내지는 뭐 대구, 광주 같은 지방 광역 거점들에서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다 그쪽이면 당연히 거기서 터전은 잡아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저는 반드시 장기로 봤을 때는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만 진행을 해야 될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쪽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지역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남현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살펴봤고요. 끝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한 주간 짚어봐야 될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은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집값 하락이 이제 올해부터는 멈추고 다시 상승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조금 나눠봤는데요. 가장 먼저 서울의 동남권, 강남 일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빠진 동네는 서초구, 강남구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속하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가격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잠실동에 있는 모 아파트를 보면 가장 최고가 거래가 24억까지도 거래가 됐었지만 최근에 거래되는 최저가는 18억대로 거의 20% 이상 가격이 폭삭 주저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언제 가격이냐 되돌아보면 코로나 직전 가격, 2020년도 초 가격까지 회귀를 했다. 그러면 그 전 단계로 예를 들어서 2019년도나 2018년도 금액까지 회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는 거냐면 15억에서 16억 선까지도 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한번 경착륙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숨고르기 하면서 눈치 게임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착륙은 어느 정도는 이 기울기가 조금 약해지는 모양새는 보이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인 점이겠죠. 그래서 송파, 강동 같은 서울, 강남구 외곽 지역들은 25에서 30%까지 가격이 현재 떨어진 상태고 고덕동의 모 아파트 역시도 거의 25% 이상 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서초, 강남 같은 보다 더 중심부, 가장 비싼 지역들은 일단 거래는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뭐 6%, 7%, 8%를 향해 가는데 이 비싼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분이 흔치는 않겠죠. 하지만 거래 실종 상태에서 가격적으로는 일단 최고가 수준보다 조금 낮은 상황을 지지는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 초 정도 가격에 지금 현재 한 10%에서 많으면 15% 정도 하락한 수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현재 25% 이상 가격 하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서초 강남 역시 시차적인 문제지 요 정도의 가격 하락폭은 생각을 해볼 수밖에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의 서남권은 상당히 넓은데 그중에서 몇 군데를 좀 보자면 동작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는 15억까지 거래됐던 아파트가 현재는 12억 미만까지 가격적으로 한 20%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저기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는 14억 5천까지 올라갔었던 금액이 한 18% 20% 가까이 빠져서 한 12억대 정도 수준. 그래서 지금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코로나 직전 수준 가격으로 회귀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재건축 관련된 대규모 규제 완화책이 발표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목동과 같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위치한 지역들에서는 일부 신고가도 경신하는, 그래서 재건축 위주의 강세가 일부는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서부권, 마포, 서대문 같은 지역들이 위치한 서부권을 보면 신축급 대단지 가격대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조금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지만 분위기는 어차피 같이 흘러간다. 한 15% 내지 하락한 정도 수준. 그리고 외곽이라고 하면 저기 뭐 서대문구 끝자락이라던가 이런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남과자동 같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가격 하락폭이 조금은 더 세다. 한 20% 이상 이 정도 하락한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동부권, 성동구, 광진구 같은 중심부와 위치해 있고 또 강변에 위치한 구들의 하락폭은 조금은 덜하지만 한 10%에서 15%. 작년 한 해 동안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너무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었던, 예를 들어 노원구, 도봉구 같은 지역들이 있겠죠. 이런 지역들은 25%에서 많게는 30% 가까이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전 서울 지역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또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2020년도, 21년도에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수도권 전 지역들 역시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항상 뉴스에서 이 수원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수원에서는 광교 같은 아예 신축급의 비싼 고가 신도시가 아니라 외곽의 구도심들이 있죠. 그런 구도심들의 구축 아파트 값의 하락이 35%까지도 가격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폭이 상당히 무섭다. 또 다른 미사 신도시 같은 하남시를 보면 미사 역시도 거의 20%대 이상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구도심 아파트 상승이 가장 거셌던 만큼 하락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전망을 해보면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측면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경착륙이 한 해 동안 짧은 시일 내에 심했던 만큼 이 하락하는 기울기는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받쳐줘야지만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 한 해의 경기 침체는 모든 연구기관에서 입을 모아서 침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하게 예측하는 기관에서는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가격을 다시 한번 경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경제 위기는 찾아오지 않기를 우리가 기원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전반적인 실물 경제가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고금리 상태에서 더 급하게 금리를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 높아진 금리 수준을 긴 기간 동안 동결할 것은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매수 심리가 상당히 움츠러들 수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시장을 어느 정도는 연착륙 분위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 완화책을 쓸 것이고, 또 일부는 규제 완화를 넘어 부양책까지도 실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의 매수 전략은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질 테지만 주택에 대한 부분만큼은 경매가 사실 저는 아주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금매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관심 가지는 단지들 혹은 지역들에다가 일정 내가 원하는 타겟 가격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비사업,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물량 입주권 역시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보다 자세한 개별적인 상담 그리고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미나 전략은
내일 그리고 매주 있는 세미나를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저와 올 한 해 잘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세미나 예약은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